네, 읽기 생활화 세 번째 파일 들어갑시다. 이번에 살펴볼 것은 개 기르지 맙시다 라는 수필입니다. 이 작품 역시 여러분 교재에 9쪽에 있는데 해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필기를 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수필이니까 개성적인 문체가 드러나겠죠. 그리고 수필이므로 필자의 경험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고요.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의 제자가 개 기르기잖아요. 그런데 개를 기르는 데 있어서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판적이라 할 수 있고요. 자신의 생각을 다루기 때문에 주관적인 글이죠. 자, 그럼 주제는 개를 기를 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특징은 개를 쉽게 입양하고 쉽게 버리는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났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개를 길러야 함을 단호한 어조로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조는 뭐에서 나타나요? 서술어의 어미, 어말 어미, 어감과 어미 중에 끝에 나오는 그 어미에 나타나는데, 자, 어떤 어미가 그러면 단호한 어조를 보이냐면, 평서형 어미는 다 단호한 어조를 보인다고 합니다. 단정 짓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요. 이 평서형 어미는 뭘로 나타나요? 뭐만 다라고 나타납니다. 이 평서형 어미가 주로 사용되어 있어서 단호한 어조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고요. 뭐에 대한 단호한 어조요? 개를 기를 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평서형 어미를 사용해서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수필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를 기르지 맙시다. 이 지문, 이 수필은 총 3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보면 이 첫 번째 문단은 상대를 차별하지 않고 주인을 위하는 개의 모습. 즉, 필자는 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단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흔히 나쁜 사람을 비난할 때 개만도 못하다라는 표현을 쓴대요. 이 개만도 못하다라는 것은 속담입니다. 자, 속담을 큰 따옴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인용했네요. 자, 개만도 못하다라는 것은 속담이니까 비유법에 들어가죠. 비유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말도 맞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풍유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말들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법 중에서 속담은 풍유법에 속하니까요. 그리고 얘는 직접 인용한 거죠. 속담을, 그쵸? 따옴표를 쳤어요. 그러니까 직접 인용한 거고요. 이런 속담을 우리는 또 뭐라고도 하냐면 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관용 표현은 뭐예요?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한 사회. 그래서 습관적으로 쓰는 말을 우리는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데, 습관적인 표현,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관용 표현은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관용구가 있고요. 둘째는 속담이 있고 세 번째는 격언이 있는데, 관용구라는 것은 단어 2개 이상이 만나서 표현을 하는데 원래의 뜻과 멀어진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관용구라고 해요. 예를 들면 손이 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본래 의미는 뭡니까? 정말 물리적으로 손의 사이즈가 크다 이런 말도 있지만 또 언제도 사용해요? 씀씀이가 크다라고 할 때 손이 크다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엄마는 손이 커서 음식을 하면 가족은 4명인데 20인분을 만든다. 이럴 때 쓰는 관용구예요. 손이 크다, 발이 넓다 등 여러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담이라는 것은 방금 이런 거죠. 그죠? 개만도 못하다. 혹은 남발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된다. 이런 것도 관용 표현이 되고요. 세 번째 격언은 전 세계에서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우리는 격언이라고 하죠. 자, 속담은 우리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말이에요. 속담은 역시 관용구도 우리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 표현에는
여기 이 하나의 문장에는 관용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인용을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맞고요. 풍유법을 사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도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자, 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어떤 속담에는요, 개만도 못하다라는 속담이요. 그런데 개와 더불어 생활하다 보면 개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의아해진다. 그러니까 필자는 개가 나쁜 사람들을 비난할 때 쓰이는 속담에 인용되는 것이 의아하다.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글을 쓴 동기는 개가 왜 푸대접을 받는지에 대해서 의아하다. 그 이유는 바로 뒷문장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조건을 따져 상대를 차별하는데 개는 그 주인의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심 없다. 다시 말하면 개는 주인의 지위나 학력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와 사람의 차이점을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자, 사람은 사회적 지위나 학력에 따라서 차별한다. 그러나 개는 사회적 지위와 학력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필자가 이 글을 쓰는 동기에 대해 나와 있어요. 이 글을 쓴 동기는 뭐라고요? 개가 왜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관용 표현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혹은 비유법을 통해서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런 관용 표현 혹은 인용을 통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과 다른 개의 특성을 대조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개는 충성심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심이 뛰어나다는 것은 뭐예요? 개는 주인을 위해 온몸을 던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네요. 관용 표현을 사용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그 다음에 인용을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자, 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 글을 쓴 동기가 되겠고요. 개의 특성은 사람과 달리 상대를 차별하지 않는다. 대조의 방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개는 주인을 헌신적으로 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을 봅시다. 자, 그럼에도 사람들은 개를 버린다. 무엇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사람들은 개를 버리지만 개는 어떻다고요? 개는 주인을 위해 헌신한다고 했죠. 바로 이 문단에서 주인을 위해 온몸을 던진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역시 대조의 방식이 사용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다음 구절 볼게요. 아파트로 이사해서 개가 늙고 병들어서 아이를 낳아서 그냥 귀찮아서라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다. 여기서 이런 일은 어떤 일? 개를 버리는 일이죠. 지시 표현을 사용해서 이 글의 응집성을 높이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 방식이 사용되었어요. 열거와 예시죠. 무엇을 열거했어요? 사람들이 개를 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열거했죠. 개가 늙고 병들어서 아파트로 이사해서 아이를 낳아서 귀찮아서 사람들을 개를 버린대요. 그리고 또 무엇을 예시로 들어 설명했나요? 사람들이 개를 버리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예시, 이사해서 개가 병들어서 아이를 낳아서 뭐 이런, 그 다음에 그냥 귀찮아서
그냥 개를 버리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다음 문장 봅시다. 버려진 개들은 거리의 개가 되어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세가 되고 결국 차에 치여 죽거나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당해 생을 마감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람들이 개를 버림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야? 뭐라고요? 개가 안락사를 당한다. 자, 안락사란 뭡니까?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잖아요. 즉,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개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세가 되고 혹은 결국 차에 치여 죽기도 하고 안락사를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개를 버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이죠. 자, 다시 말하면 1문단과 이어서 설명해 보자면, 자, 개는 주인을 차별하지 않고 주인에게 헌신적인데 사람들은 개를 함부로 버림으로 인해서 개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수필의 첫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을 비난할 때 개만도 못하다라는 속담을 쓰는데 이것은 즉 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문제가 있다면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단 한번 봅시다. 자, 3문단 볼게요. 개를 입양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을 늘리는 일과 같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개를 입양하는 것을 너무 쉽게 결정한다. 개 입양 결정을 쉽게 해서 그런지 버리는 것도 쉽게 한다. 해마다 5만 마리가 넘는 개가 버려진다. 자,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해서 내용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네요.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서 말씀드린다. 개를 그리지 마세요라고. 당장 심심하다고 애들이 원한다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쉽게 개를 입양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당장 심심하다고 애들이 원한다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개를 쉽게 입양해서는 안 돼요. 개를 쉽게 해서 안 되는 이유를 열거하고 있네요. 요 세 가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현법은 뭐요? 개를 기르지 마세요라는 것은 실제로 개를 기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개를 기를 때는 뭐 하라고요? 쉽게 기르지 말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자, 다시 한번요. 개를 기르지 마세요라는 그 표현은 필자의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반어적 표현입니다. 뭐라고? 실제 속마음은 뭐라고요? 개를 기를 때는 쉽게 결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위에 문맥과 연결해 본다면 그 다음에 도치법도 사용되었네요. 그러면 원래 문장대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개를 기르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혹은 개를 기르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린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어적 표현과 도치법이 사용되었고요. 다음 문장 봅시다. 개를 자식처럼 기를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변치 않을 자신이 있다면 개를 입양하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 말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고 얘는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개를 입양해서는 안 된다. 뭐죠? 계속 평서형 어미를 사용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단호한 어조를 통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 자, 뭐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개를 입양할 땐 신중하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신중을 하고요? 마음이 변치 않을 자신이 있다면 자식처럼 기를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신중하게 입양하라고요. 그리고 이사 가려는 아파트에서 개를 못 기르게 하면 그 아파트 대신 다른 집으로 찾을 마음이 있는 사람만 개를 입양하라고요. 그래서 3문단에서는 개를 기르는 데는 책임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표현으로요? 이렇게 단호한 어조를 통해 그리고 명령형 어조를 통해
자, 다시요. 단호한 태도를 보여요. 단호한 어조와 명령형 어조를 통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책임감이 필요함을 명령형 문장과 부정문을 통해서 글쓴이의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명령형 문장 어디에서 길을 기르지 마세요. 또 부정문은 뭐야? 뭐뭐 하지 말라가 부정문이죠. 그래서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 개를 입양하는 데에는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개 입양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 인식이 드러났어요. 어디에 드러났나요? 바로 이 부분에 드러났네요. 당장 심심하다고, 애들이 원한다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개를 쉽게 입양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고요. 구체적 수치를 사용했죠. 5만 마리라는 것을 사용하여 개를 버리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부각하고 있다. 혹은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 개를 버리는 사회 현상에 대한 글쓴이의 문제 제기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바로 여기 똑같이 나타났네요. 그죠? 구체적 수치가 나온 부분 5만 마리가 넘는 개가 해마다 버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개를 버리는 사회 현상에 대한 글쓴이의 문제 제기 플러스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죠. 그리고 개를 기르지 마세요라는 것은 실제로 개를 기르지 말라는 의미보다 개를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책임감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반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그 다음 개를 키우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세는 뭐라고 했어요? 바로 마지막 부분 개를 키우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세 혹은 자격은 뭐라고요? 마음이 변치 않을 자신이 있다면, 자식처럼 기를 마음이 있다면, 또 한 명이라도 가족 중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개를 입양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아파트에서 개를 못 기르게 하면 이사 갈 자신이 있다면, 그런 자격을 갖춘다면 개를 길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개를 기르는 사람은 개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요. 이렇게 명령형 문장과 부정문을 통해서 글쓴이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락 봅시다.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간접 경험을 제시하고 있네요. 간접 경험. 유기견 보호소 근처에서 차 한 대가 서고 한 남자가 차 문을 열고 개를 내려놓는다. 차가 출발하자 개는 죽을 힘을 다해 차를 따라간다. 그 개는 주인이 왜 자신을 버리고 가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언젠가는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죽을 때까지 그 개가 주인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게 바로 개다. 역시 단정적 어조를 통해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는 버려진 개가 떠올렸을 생각을 상상하여 제시하여서 개의 충성심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글 전체는 개를 기를 때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수필의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수필을 정리해 볼게요. 이 수필은 자신의 경험은 간접 경험만 드러났어요.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인간과 대조되는 개의 충성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처음 부분에 속담을 인용하여서 혹은 관용 표현을 인용하여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고요. 인간과 다른 개의 특성에 대해서 대조의 표현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과 다른 개의 특성은 뭐예요? 상대를 차별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죠. 헌신적인 모습이에요. 또 개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헌신하지만 사람들은 개를 쉽게 버린다는 내용을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사람들이 개를 버리는 이유를 열거와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개를 버리는 이유는 아파트로 이사해서 개가 늙고 병들어서 아이를 낳아서 귀찮아서 개를 버리지만 개는 그렇지 않는다고 대조를 통해서 보여줬고 또 여러 열거와 예시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개를 버리면 개는 결국 안락사를 당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개를 키우려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자격을 열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를 키우기 위해 사람들이 갖춰야 할 자격은 자식처럼 키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이 변치 않을 자신이 있어야 된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개를 입양해선 안 된다. 아파트에서 개를 못 기르게 하면 다른 집을 찾아 이사할 마음이 있어야 한다. 또 반어적 표현과 도치를 사용해서 개를 기를 때 갖추어야 할 자격을 소개하고 있어요. 개를 기르지 마세요 라는 도치 어떻게 사용됐어요? 개를 기르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린다 이렇게 바꾸는 게 정상인데 어수를 바꿨으므로 도치가 사용되었고요. 개를 기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요. 개를 기르려면 책임감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반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줄곧 평서형 어미를 통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또 명령형 문장과 부정문, 여기 명령형 문장과 부정문을 통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문단에서는 인간과 대조되는 개의 충성심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조의 표현 방식이 사용되었어요. 무엇과 대조하고 있어요? 인간들은 쉽게 개를 버리지만 개는 한 번 주인을 만나면 그 개에게 충성심을 다한다는 대조의 표현이죠. 자, 그래서 이 글은 수필이었고요. 수필가의 특징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형식이 자유롭다. 소재가 다양하다. 글 쓴 이가 겪은 일을 소재로 한다. 이 글에서는 간접 경험한 일을 소재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글을 쓴 동기가 뭐라고 했어요?